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스프링클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보세요. 초기 소화의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조작이 정말 간편하대요. 그리고 안전도 하고 야간이라도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 경보,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또 경보, 소화, 너무 좋은 그죠 설비네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뭡니까? 스프링클러죠, 스프링클러. 절대 본격 소화 설비가 아닙니다. 스프링클러는 무조건 뭐예요? 초기 소화 설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4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스프링클러 설비는 타 소화 설비에 비하여 신뢰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자체 점검이라는 걸 실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소화 설비들 중에서 수동도 아니고 특히 이 점 때문에 그죠? 신뢰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습식 나왔어요. 습식은 1차에도 뭐가 차 있어요? 가압수. 2차에도 뭐가 차 있습니까? 가압수. 가압수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내가 만일 여기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유수검지 장치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유수검지 장치의 1차 측과 2차 측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불이 나게 되면 이 헤드가 어떻게 돼요? 쨍그랑 쨍그랑 깨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즉시 방수가 되는 설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작이에요, 준작. 준작은 화재시 감지기, 그죠? 감지기 있죠. 그리고 2차 측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가 되어 고온의 열에 따라 개방이 된다. 그래서 준작이 특이한 게 뭐냐면 준비작동식은 프리액션 밸브가 있으면 여기는 물이 차 있지만 요 2차 측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여기는 그래서 무슨 상태? 그렇지, 대기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뭐가 나면 불이 나게 되면 얘가 쨍그랑하고 깨지면요, 그죠? 자, 여기서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별도의 교차 회로 방식의 감지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이 교차 회로 감지기가 동작을 해줘야만, 맞죠, 여러분들? 그때 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었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먼저 감지기가 동작하고 감지기 동작 이후에 그 다음 추가적으로 뭐가 동작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던 헤드가 터지게 되면 그때 이제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준비작동식의 가장 큰 특징이죠. 네 번째, 스프링클러 설비는 초기 설치 비용 크지 않죠. 그리고 소화 후 수손 피해가 적은 소화 설비다. 이 여러분들 수손 피해는 모든 수계 소화 설비에서 무조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죠? 물에 의해 2차적인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틀린 얘기죠. 그죠?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물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자, 다음 42번입니다.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개방형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열려 있다. 오케이. 폐쇄형은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이나,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수동. 야, 이거 수동으로 가서 누가 깨? 이거를 망치로 이렇게 쨍그랑 이렇게 깨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불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깨져서 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 때문에 잘못된 거죠. 가지 배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반사판, 그죠? 물이 나왔을 때 그 물을 세분화시키는 반사판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럼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맞습니까? 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2번. 43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량 및 방사압 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자, 옥내 소화전은 130. 맞습니까? 자, 압력은 이상이라 그랬죠, 그죠? 옥 외소화전은요 350.
그죠? 이렇다 그랬죠. 자, 근데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방수량이 얼마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치. 그리고 방수압이 0.1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44번. 헤드 분류에서 설치 방향에 따른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한번 보시라고 넣어 놓은 거죠. 헤드가 위로 설치가 되는 걸 상향, 하향. 일반적으로는 이게 제일 많죠. 일반적인 공간에. 근데 마트 같은데 여러분들 주차장 한번 가보세요. 헤드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오픈 천장 구조인 경우는. 왜냐하면 상향형이 분사 패턴이 더 좋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상향형, 하향형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측벽에 설치하는 거 있다 그랬죠. 측벽.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폭이 9m 이내인 곳에 측벽형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 보시고. 살수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런 살수형이 어디 있어, 그지?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음 45번 볼까요, 우리? 자, 우리가 특수반응형이 RTI 값으로 오른 것. 자, 여러분들 RTI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기류의 온도, 그리고 속도, 그리고 작동 시간. 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뭐를 얘기한다? RTI라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온도나 속도나 작동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서 나타낸 수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TI가 작으면 빠르게 동작하는 거고, RTI가 큰 애가 느리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RTI에 따른 분류가 조기 반응형, 특수 반응형, 표준 반응형. 조특표라고 해서요. 그죠? 그래서 조기 반응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50에서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80에서 350. 그러니까 특수 반응형 헤드 같은 경우는 여기 속한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옳은 게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했을 때 2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 자, 됐습니다. 야, 여러분들 수평거리는 예전에 가보면 이게 기출문제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요즘 나오기는 조금 힘든 게 이 수평거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 기준이긴 한데 설치 기준에 가깝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알맞은 거 찾아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요. R이라는 게 있어요. R. 그러니까 이 헤드가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요 콤파스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원형거리다. 그러니까 포용거리다. 또는 포용 면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헤드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헤드를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걔가 담당할 수 있는 요 거리. 걔를 우리가 무슨 거리라고 한다고요? 수평거리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 수평거리가 무대분화 특수과열물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1.7이에요. 몇이라고요, 여러분들? 무대분화 특수과열물은 1.7. 그리고 기타 구조는 2.1. 참고로 보세요. 내화 구조는 2.3. 아셨죠? 자, 그리고 아파트가 나온다. 이게 예전에는 아파트가 3.2였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다 바뀌었어요. 아셨죠? 이게 얼마냐면 2.6m예요. 됐죠? 그래서 알맞은 것은 했을 때 이거 잘못됐죠. 그죠? 기타 구조 2.1이어야죠. 맞습니까? 그리고 내화 구조 2.3이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들어간 게 몇 번밖에 없더라. 4번밖에 없더라라는 거지, 제 말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돼요. 이게 수평거리면 우리는 얘도 구할 수 있어. S. 헤드 간거리. 뭐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2R-45라고 해가지고 만일 헤드를 어떻게 설치했을 때 이제 정방형으로 설치했을 때 어떻게? 정방형. 자, 정방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헤드를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헤드를 설치했대요. 그러면 요 거리가 다 같은 거야.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여기를 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와 헤드 간의 거리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똑같이 설치하는 걸 정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방형 배치를 했을 때 공식이 R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수평거리라는 걸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 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아직 이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 과거에 가보면 가끔 이 수평거리 정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됐고요. 47번. 이 문제 보십시오. 이게 많이 나오는 거지. 다음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는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중 가압송수 장치 폐쇄형이에요. 물이 항상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 시 열로서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면 배관 내에서 유수한다. 물이 나온다. 자, 얘가 뭐예요? 습식이죠. 1번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건식은요. 2차 측이 뭐예요? 압축 공기죠. 얘는요. 2차 측이 아까도 했지만 대기압. 얘는요. 대기압. 그리고 얘네 두 개는 뭐 필요해요? 감지기 필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더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측 외의 배관에 압축 공기나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 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 설비로서 겨울철 동파 우려가 없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 측 외의 배관이니까 2차 측에 이런 것들이 지금 부착되어 있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압축 공기나 질소가 들어있대요. 그죠? 그럼 여기에 폐쇄형 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 설비래. 맞죠? 동파 우려가 없대요. 그럼 방금도 얘기했지만 압축 공기나 질소가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린 얘를 뭐로 보면 된다? 건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습식에는 대표적으로 달리는 게 이런 거. 자, 뭐를 위해 설치한다? 그렇죠. 자, 건식에는 엑셀레이터나 익저스터. 자, 얘는 왜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빨리 뭐를 열어주기 위해서, 클래퍼를 열어주기 위해서. 빨리 뭐가 나가야 되니까, 물이 나가야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49번. 요거 보세요.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 중 설치된 헤드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자, 습식은 폐쇄형, 부압식 폐쇄형, 일제살수식. 야, 요거는 개방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준비작동식 뭐예요? 폐쇄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잘못된 거죠. 일제살수식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식을 얘기한다? 개방형을 얘기한다. 개방형. 그래서 우리가 폐쇄형 헤드를 대부분 다 달아놓잖아요. 뭐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맞습니까? 그리고 부압식까지. 근데 일제살수식만 뭐를 달아놓더라? 개방형 헤드를 달아놓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설에 가보면 47번 해설에 표가 있어요. 그 표는 무조건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50번. 자, 이것도 조금 치사한 문제긴 한데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럼 우리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그죠? 그리고 부압식. 이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잖아요. 근데 일제작동식 왠지 있을 법한데 없죠. 그쵸?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우리 뭐 달아나요? 이거 이름 아세요? 알람 밸브. 건식은 드라이 밸브. 부압식에는 프리액션. 준비작동식에도 프리액션 달죠. 준작에도. 일제살수식엔 뭐 답니까? 델류지. 맞나요?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더 좋다. 더 좋다. 자, 됐고요. 51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검지 장치 2차 측 배관 상태와 헤드의 연결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그럼 처음에 얘가 있어야 되는데. 뭐의 종류?
유수검지 장치의 종류. 그럼 유수검지 장치의 종류, 건식, 준비작동식, 습식, 부합식, 건식, 프리액션, 알람, 프리액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건식은 드라이 밸브, 건식 밸브. 준비작동식, 프리액션, 습식, 알람, 부합식,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2차 측 배관, 건식, 잘못됐네. 압축 공기잖아요. 답이 될 수 없죠. 준비작동식, 대기압 또는 저압, 오케이. 폐쇄형, 들어가 있네. 습식, 가압수여야지. 폐쇄형. 부합식, 대기압, 그죠? 무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압, 또는 이제 저압이죠, 저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잘못된 거죠. 왜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잘 정리를 해 두시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다 알겠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델류지. 얘는 2차 측이 뭐예요? 대기압이죠. 그리고 끝이 뭐다? 개방형. 그죠? 끝이 개방형. 끝이 개방형. 52번. 감지기에 의해 작동하는 것은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뭐까지? 부합식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감지기에 의해 작동하는 거, 얘네는 감지기가 없죠. 얘네는 감지기가 있죠. 그래서 준비나 일제, 부합, 다 감지기가 있다. 근데 얘는 교차. 얘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으로 답을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 맞나요? 오케이. 53번. 스프링클러 설비 내용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습식은 1차와 2차가 모두 가압수다. 건식은 한랭 지역, 추운 지역이죠. 사용 가능하죠. 2차 측에 아무것도 안 차 있으니까. 준비작동식 밸브는 알람 밸브다. 일제살수식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53번 문제는 답으로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하실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54번. 감지기가 있고 2차 측이 폐쇄형 헤드인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는, 자, 감지기가 있대요. 폐쇄형이라네요. 그럼 여러분들 뭐 찾아주셔야 돼? 2차 측이 폐쇄형이고 감지기가 있으면 준비작동식하고 부합식 들어가 있네. 얘는 뭐예요? 개방형 헤드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죠? 55번.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구성하는 배관 중 헤드가 설치된 가장 가느다란 배관은 그랬어요. 얘가 뭐예요? 가지 배관.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몇 개 이하인가 그랬죠? 이거 몇 개예요? 8개. 맞나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또 해주시면 되겠죠. 8개, 8개. 57번. 다음 지문 속의 내용 중에서 옳은 거. 자, 이런 것들 다 설치 기준이야. 56번이나 57번은. 그래서 문제로만 살짝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습식 스프링클러 외의 설비에는, 그러니까 습식 외의 설비. 즉, 습식 외의 설비에는 얘가 필요하다. 습식은 배수가 필요가 없어요. 습식 뭐하러 배수해? 그쵸? 1차 측과 2차 측에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거는 뭐 다 쓰고 나서 이거를 빼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뭐가 필요하다? 배수. 쓰고 나서 빼야죠. 공기를 채워두거나 또는 비워놔야 되는 거니까. 맞죠? 습식도 마찬가지고 부합식도 마찬가지예요. 부합식도 굳이 기울기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주행 배관의 기울기를 요게 한 500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길이가 500이면 이거를 위로 살짝 올리는 거야. 1 정도. 그래서 이 정도. 기울기를 이 정도 두는 거죠. 1 정도 올려서. 됐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가지 배관은 250분의 1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답 몇 번? 4번. 설치 기준이에요. 설치 기준. 아셨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애들이 있으면, 자, 습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애가 달린다. 기억하시죠? 리타팅션 뭐 아까 제가 적어드렸어요. 건식은 좀 특이하게 이런 애가 달린다. 그죠? 준비장 토식과 일제살수식이 정말 특이한 게 이런 애가 달린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따로 있다. 그죠?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건 공통적으로 달려요. 압력 스위치나 템퍼 스위치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달리더라. 4개. 부합식은 따로 보고. 왜냐면 부합식은 이제 진공 펌프라는 게 달린다라고 했지만 부합식이 시험 문제 나오지면 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눈으로 볼 필요는 있죠. 내가 부합식이 뭔지. 2차 측에 부합수가 들어간다라고 했고 이제 진공 펌프라는 게 달린다라고 했고. 그죠? 됐습니다. 58번. 다음 중 물분무 수화 설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물분무는 물을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얇게. 중유 등의 화재 시 유화 효과가 있습니다. 중유로 뿌려서 중유 화재 시에 내가 얘를 분무 상태로 뿌리면 밀입자의 물로 전기가 통하지 않죠. 잘못됐죠. 파괴력은 옥내 소화전이 제일 세고 그 다음 스프링클러, 그 다음 분무라 그랬죠? 맞죠? 그리고 봉상, 적상 주스보다 출식 효과 좋습니다. 소화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정답이 몇 번이다? 그래서 3번이다. 59번.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가보면 있는 문제인데 가압송수장치 펌프 1분당 토출량. 이 1분당 토출량이라는 게 여기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펌프가 내보내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펌프가 1분에 몇 리터를 쏠지 또 바닥 면적 1m 제곱당 얼마를 쏠지 요 리터 값이 있어요. 리터 값. 뭐가 있다고요? 리터 값이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곳이 특수과열물이다라고 하면은 이 값이 10이에요. 10. 그리고 차고 주차장이다. 얘가 20이에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케이블이나 덕트가 나온다? 12예요. 케이블이나 덕트가 나온다? 12. 그 나머지는 다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과열물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특수과열물, 요게 중요한 거예요. 10, 차고주차장 20, 트레이 덕트 12, 벨트 10. 왜냐면 벨트는 그 나머지니까. 됐죠? 이 정도만 정리해 가십시오. 이 정도만. 원래 이거 말고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 같은 게 이제 자격증 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60번. 제가 요거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미분무 쪽. 그죠? 그래서 미분무에 대한 적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자, 이거 몇 프로? 그렇지. 누적 최저 분포가 400. 그리고 무슨 급화제? ABC 급화제. 기억하시죠? 다음 61번. 미분무 소화 설비에서 중압 미분무 소화 설비 사용 압력 범위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래서 저압, 중압, 고압이 있다. 맞나요? 자, 저압 미분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1.2. 중압은 1.2에서 3.5. 여기는 3.5죠. 맞죠? 그래서 중압이니까 요거네. 맞나요? 근데 거기 해설에 가보면 저압 미분무 소화 설비는 1.2 이하. 여기가 초과의 이하. 그죠? 여기가 초과.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미분무는 아직은 기출문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아셨죠? 대신에 얘는 최고 사용압, 얘는 사용압, 얘는 최저 사용압. 좀 특이하게 그렇게 사용 압력이라는 게 나눠져 있다, 이름이.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2번.
포소화 설비에서 팽창비 공식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랬어요. 그럼 팽창비는 어떻게 구한다? 이거 외웠죠, 이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발포는 20.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고발포 같은 경우는 고80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63번. 펌프와 발폭이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 간의 벤츄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소화약제 저장탱크 압력에 의한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은 그랬어요. 벤츄리 나왔죠? 가압수 압력 나왔네요. 얘 뭐예요? 프레셔죠. 라인은 뭡니까? 라인. 딱 얘 하나만 있다 그랬죠, 그죠? 펌프 프로포션은 뭐예요? 농도 조정과 바이패스 들어가면 우리가 펌프, 그죠?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별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64번. 펌프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고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가 따로 있대요. 얘가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사이드라고, 사이드. 정답 몇 번? 4번. 좋습니까? 그래서 해설에다가 제가 설명 한 번씩 더 넣어놨어요. 꼭 한 번씩 더 보시라고. 왜냐하면 프로포셔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65번. 요게 이제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농도 조정 밸브. 맞습니까? 흡입축으로 다시 보낸다? 바이패스네요. 그럼 얘가 뭐예요? 펌프. 펌프. 벤츄리 간의 벤츄리 작용, 라인. 그죠? 포수용액에 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를 일정 비율로 넣는다. 압축 공기나 질소를 일정한 비율로 넣어서 혼합하는 방식이다. 이름 뭐예요? 믹싱 챔버. 자, 정답 몇 번 그래서? 2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야. 어차피 그림은 뒤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기출문제 볼 때. 아셨습니까? 지금은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66번. 상부포 주입 방식으로 설치되는 고정포가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정포라고 얘기하면은 1형, 2형, 특형, 3형, 4형. 요런 애가 있다 그랬죠? 얘는 위에서 쏜다 그랬어요. 포를. 얘는 아래에서 쏜다 그랬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위에서 쏴요. 위에서. 상부 쪽에서. 그죠? 얘가 상부. 아래에서 위로 쏘아 올려요. 얘가 뭐예요? 하부. 됐나요? 그래서 하부, 상부. 됐습니까? 그래서 하부 포로 사용하려면 포가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유성이 좋은 애들이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67번. 가스기인데 방출 방식을 고르래.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전역 방출은 전체. 국소 방출은 그죠? 호스 이름 말 그대로 호스 달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라. 또는 이제 이동식.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집중 방출이라는 건 없다고요. 집중 방출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68번에 가보면 이런 것도 그냥 찾는 거야, 여러분들. 직접 화점에 뿌린대요. 방호구역 전체에 뿌린대요. 그죠? 여기 가보면 호스리를 이용한대요.
그럼 요 위에, 그럼 얘는, 그죠? 얘는 호스릴. 맞죠? 그래서 국소, 전역, 호스릴 이렇게 가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 2번. 69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가스 압력직 기동 방식, 장송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예요. 자, 보세요. 감지기나 수동으로 신호가 들어오는데 화재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들어온다.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화재 신호가 들어오더라. 그럼 제일 처음 어디로 신호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울려줘요? 야, 불났어. 그리고 중요한 게 어디로 가요?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자, 기동용기 안에는 질소가스가 들어있죠. 그럼 이 질소가스가 질소가스 압력에 의해서 질소가스 압력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이제 얘를 열어주는 거죠. 무슨 용기? 저장용기.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집합관으로 모여서 이제 저장용기에 있던 가스가 방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방출이 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PS가 동작을 한다고.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그죠? 여기 이제 몇 가지만 더 적어보면 여기 가보면 사이렌 울린다라고 했고 기동용기 이전에 기동용기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죠. 여기. 여기에 얘가 설치가 된다고. 타이머. 근데 얘를 순간 정지시키는 게 있다 그랬죠. 잠깐 멈춰줄 수 있는 거. 걔 이름이 뭐예요? 지연 스위치. 맞죠? 그리고 기동용기 가스가 나갔어요. 그럼 여기 저장용기 가스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얘를 할 수 있더라. 그죠? 같이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어요. 69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다. 있을 거다. 그래서 요 동작 순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70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기동하는 자동식 기동 방식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있고 기계 있고 가스 압력식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타이머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얘는 저장용기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바로 달아놓는 방식이고 얘는 어떤 압력에 의해 그냥 동작하는 거죠. 어떤 힘에 의해 그냥 동작. 내가 그냥 손으로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열리는 거니까. 71번. 배출 설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CO2가 뿌려졌을 때 거기 이제 CO2가 꽉 차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바깥쪽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빼줘야 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지하층, 무창층, 왠지 뭐가 잘 안 될 것 같은 환기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상층은 그렇지 않다. 지상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하층, 물창층, 그리고 밀폐된 거실 이런 데는 배출 설비를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72번 그리고 73번 이런 건 설치 기준인데 제가 한번 보셔라 라고 해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자, 저장용기 설치 장소. 저장용기니까 CO2 용기 얘기하는 겁니다. 액화가스. 자, 틀린 거. 온도 40도 이하고 적은 곳. 동그라미. 용기 간의 간격을 요게 3cm 이상 두라고 되어 있어요. 5cm가 아니고. 그리고 체크밸브 꼭 있어야 돼.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하나일 땐 괜찮다. 그리고 방호구역 외의 장소. 요거 내의 장소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고 73번.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이 설치 제외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있을 때 거기다가 CO2를 뿌리게 되면 사람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상시 사람 근무 제외. 관람을 위해 근무인이 출입 통해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무인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수인, 불특정 다수. 문제로 보시라고요. 문제로. 그리고 활성금속
자기 연소성 물질, 자기 반응성, 오류죠, 오류. 그죠? 이런 물질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CO2를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됐죠? No. 자, 그리고 74번. 할론 수화살비 장점으로 옳은 것을. 가격 비쌉니다. 이게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환경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연소 억제. 그죠? 부촉매. 전도성 아니죠. 비전도성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설비 쪽이긴 하지만 내가 약재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잘 해두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75번 문제입니다. 네, 여기는 할로게나물이네요. 그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마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